자, 이번에는 먼저 번에 흑배기 저항 검사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보셨다면 조금 한 단계 좀 진보한, 자, 요 모드 검사 모드에서 압축 압력 간편하게 수동 채널로 변경을 해갖고 압축 압력, 그러니까 대전류로 측정하는 압축 압력 상대 편차죠. 상대 편차를 보는 모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스크롤로 내리시면 기통 판별, 선택하셔야 되겠죠. 누르시면, 자, 4기통 흑배기 저항에 여기 보면 CVT가 여기 보면 흑기 배기 적용된 차량 요 모드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시고, 자, 마우스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3번 채널은 지금 연결이 그대로 돼 있는 거고요. 자, 4채널만 변경해서 대전류로, 이거를 대전류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번에 실린더 압축 압력 편차 뭐 이렇게 대전류로 측정하는 모드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류의 압축 압력 상대 편차 모드에다가 이거를 눌러 보시면 이제 선택을 하는 게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4채널에다가 이제 진공이 꽂혀졌던 4채널에다가 대전류를 꼽으시는 겁니다. 대전류를 꼽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 대전류 프로브 안에 건전지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스코프 내부에 정전압 IC에서 12V, 9V, 5V 전원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시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원이 됐고요. 여기 보면 스위치가 요 화면에 보시면 대전류 가로 열고 1mV당 1A라고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위치에 요 스위치가 정확하게 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채널 설정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닫기를 누르신 다음에 0점 조정을 해야 되는데 0점 조정 버튼이 요겁니다. 요게 0점 조정 버튼인데요. 자, 한 번을 딱 누르게 되면 뭐가 지나갔죠.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안 움직일 때까지 딱 해서 한 3번 정도를 1초 간격으로 눌러 주신 다음에 0점 레벨을 확인하시면 돼요. 0점 레벨을. 그리고 정밀한 0점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보시면 0점 조정, 그죠? 0점 조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0점이 완전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측정 후에는 0점 리셋을 눌러주시고 다음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검사 모드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상대 압축을 재는 거기 때문에 얘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전류 프로브는 이게 극성이 있죠. 극성.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랭킹 할 때 스코프에서 이게 출력이, 스코프 파형이 출력될 때 위로 나오면 되는 건데요. 자, 극성은 전류계는 앞면에서 뒷면으로 정방향입니다. 앞면에서 뒷면. 따라서 접지 측에서 측정할 때는 배터리에서 세로모터로 전기가 가고 세로모터에서 스타트 단자가 입력이 되면 B단자에서 M단자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모터를 돌리고 모터를 코일을 거친 전원은 어스를 통해서 다시 차체를 통해서 배터리로 들어오는 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방향이라 그러면 차체 쪽이 앞면이고요. 배터리 마이너스 쪽이 뒷면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시동을 안 걸리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시동을 안 걸리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반드시 점화를 빼는 건 안 돼요. 그죠? 압축 압력의 인젝터 분사가 되게 되면 그게 연소실로 들어가서 최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인젝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젝터 커넥터를
자, 빼주세요, 사장님. 자, 뺐습니다. 자, 인젝터 커넥터를 뺐고요. 자, 실내로 타겠습니다. 자, 실내로 타서 이제 검사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여기 화면에서, 자, 화면에서요. 자, 저장 시작을 누르고요. 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입력 하나 하겠습니다. 압축 압력 상대 편차, 압축 압력 상대 편차 영문이에요. 영문. 자, 압축 압력 상대 편차. 압력 상대 편차. 자, 그리고 예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예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검사 저장 시작 눌렀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하러 들어갈게요. 자,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자, 똑같이 동일하게 10초 크랭킹하고 10초 쉬고 10초 크랭킹하고를 반복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잘 안 보여요. 자, 지금 보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줌을 당겨보면 측정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크랭킹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사가 완료됐으니까 이 검사 저장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검사가 완료가 됐죠. 화면에서 확대하려면 뭐가 클릭이 돼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스케일 커서가 반드시 확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압축 압력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 있죠. 자, 일단은 이제 노이즈나 세로모터 자체의 노이즈나 접지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필터 처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로패스 필터의 체크만 딱 해주시면 필터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죠? 체크 딱 봐도 요거를 보시다가 요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크게 보고 싶은 거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중첩 기능이 하나 있겠죠. 중첩을 해가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쓰거든요. 자, 거기서 채널 보이기 숨기기,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대전류 파일을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얘를 중첩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수직 위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직 위치 조정. 자, 수직 위치 조정에 이게 이제 각 컨트롤 셀렉터들이 1채널부터 4채널까지 존재하거든요. 스크롤로 내리셔갖고 4채널이죠. 대전류를 저는 확대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스크롤을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여서 얘를 내려 보겠습니다. 파형을 그라운드 중간 지점으로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파형을 중간으로 이동하시고요. 이렇게 조정을 했다면 4채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스크롤이라 그랬죠. 요거 스크롤입니다. 요거를 위쪽으로 계속 움직이면 커져요. 그렇죠. 간단하게 커지죠. 그러면 압축했다가 확대했다가 키웠다가를 하실 수 있고요. 요렇게 잘라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화면 중에 여기 녹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전체 화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검정색이고 여기가 회색입니다. 자, 검정색에다가는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면 확대 축소 기능을 대신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제가 여기 가서 찍을 수도 있지만 요 폭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는 게 요 회색 바입니다. 여기다가 딱 찍으면 그대로 이동이 되죠. 자, 각기의 상대 편차는 어느 정도 될까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분할 그래프라고 있어요. 분할 그래프. 여기 분할 그래프. 자, 일단 분할 그래프를 누를게요. 제가 여기다가 커서를 해놨으니까 이걸 누르겠습니다. 눌렀어요. 자, 눌렀더니 자, CKP의 분할 그래프를 적용한 파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채널 4번 대전류죠. 그럼 채널 4번 대전류고요. 이렇게 채널 4번 대전류입니다. 그러면은 대전류로 변했죠. 자,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채널 4 밑에 숫자가 나올 거예요. 요거 숫자를 누르시면 숫자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얘를 분할을 할 때 4기통에 같은 경우 4번의 주기가 한 사이클의 주기고, 만약에 제가 4기통에서 8을 선택했다면, 요거를 8을 선택했다면, 자, 이렇게 8을 선택했다면 여기 균등 분할 창이, 자, 회색, 검정, 회색, 검정, 회색, 검정, 회색, 검정 해갖고 8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8개가 나오면, 자, 그 창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맞추는 방법 주의해 주시고요. 자, 왼쪽 마우스입니다. 왼쪽 마우스. 자, 왼쪽 마우스에 맨 끝에 창에다 갖다 대면 줄이 생겨요. 2줄이 생겨요. 이렇게 2줄이 생기는 걸 왼쪽 마우스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이렇게 딱 놓으세요. 이렇게 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럼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도 다시 왼쪽 마우스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가장 하사점에다 갖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등 분할이 정확히 이게 이루어졌죠. 거기에 보시면 바그래프 변하신 게 있는데 밑에 보면은 A라고 표시된 게 에어리어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면적. 자, 그 다음에 VPP 요거는 V라고 표시된 건 VPP를 계산한 건데요. 잘 보시면 8개 중에 100%가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리어하고 VPP를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바그래프는 2개씩 나타나죠. 하나의 사이클에, 하나의 돌기에. 자, 그러면은 제일 높은 거는 100%인데요. 요거를 VPP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97%고요. 2번이 100%였습니다. 98, 90%였네요. 요게 조금 낮았다는 얘기죠. 요게. 그죠? 요게 조금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9, 98, 95, 91. 따라서 최대하고 최소의 편차가 10% 미만으로 나거든요. 이러면 이제 부조가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많은 양의 부조를 한다면 원인이 아니겠죠.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에어리어를 보시더라도 99.9, 94, 92, 95.9, 100%. 에어리어 면적은 가운데가 넓었고요. 91, 90, 89.7, 85. 얘는 10% 약간 넘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편차는 10% 정도가 있을 망정 이 차가 어떤 특정 증상이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압축 압력 문제로 부조한다는 거는 밸브가 손상돼도 아주 미세하게, 피스톤이 손상돼도 아주 미세하게, 그죠? 요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요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게 여기
분할 그래프였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4개만 선택했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해서 한 사이클만 보겠다. 그러면 지금 칸이 커졌거든요. 그럼 요걸 맞춰줘야 되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맨 끝에 첫 번째 선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요 위치에다 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여기가 주기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맨 끝에 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자, 다시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째.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딱 놓으시면 균등 분할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요게 분할 그래프 분석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끄고요. 그러면 4채널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하면서 스크롤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멀리서 한번 찍어 볼게요. 요 블랙 창에다 갖다 대고 요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줄였다 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자유로워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전체 레인지를 다 보고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그죠? 아까 얘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확대했던 걸 원래대로 복원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모든 수직이치 리셋, 모든 수직 레벨 리셋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수직이치 스케일 리셋 누르시면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로 왔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필터 처리를 했잖아요. 여기다 로패스 필터를 썼는데요. 로우 영역. 그러니까 100Hz 미만의 노이즈들은 로패스 필터, 여기 헤르츠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서 더 얘를 그러면 더 많은 양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로패스 필터에 요 스크롤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자판을 이용하셔도 돼요. 요 자판을 치게 되면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80%, 70%까지 줄여 볼게요. 70Hz까지. 70Hz.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요걸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70Hz. 물론 여기 마우스로 스크롤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를 누르면 더 이제 그 필터 기능이 강화된 거죠. 자, 요거를 완전히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내리게 되면 이제는 거의 모든 잡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때는 순수하게 높낮이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폭을 키우는 게 좋겠죠. 다시 그러면은 4채널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수직이치 조정 요거를 이렇게 열어서 닫혀있다면 열어서 채널 4번을 끌어내려요. 가운데쯤이 그라운드로 가게. 자, 여기 파형의 가운데쯤이 그라운드하고 비슷하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위치를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여기 가서 요 4채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선택하시고 요 스크롤을 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편차가 발생하면 오히려 이게 분석에서는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갖다 놓고 보면은 분명한 건 편차가 분명히 있죠. 그죠? 이 차가 미세 부조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석의 정밀도도 많이 달라진다. CKP, CMP가 찍혔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밍 기반으로 들어가서 서버를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기통수 이런 거는 차종을 선택하면은 다 본사에서 세팅을 해놨는데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의 레벨이
가령해서 이제 성능에 따라서 센서 성능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KP 채널이 CKP 크랭크 채널에 CKP 레벨이라고 있고요. 여기 레벨이 3500mV에 세팅이 돼 있어요. 3500mV. 그게 뭐냐면 요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죠. 자, 잘 보이게 확대를 했고요. 이렇게 자, 확대를 했는데 롱투스 약간 위에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대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레벨에서 한다면 요 부분에서는 안 읽힐 테니까, 따라서 다시 스크롤로 압축을 해서 보면, 자, 요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롱투스 가운데 점의 윗부분, 자, 그러니까 3500ml 세팅을 돼 있다면 3500mV 좌측에 나오죠. X 커서에 대한 전압이 이렇게 갖다만 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3.46V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3.5V로 여기서, 자, 여기 3.5V가 넘었어요. 넘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CKP가 다 걸리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분석이 안 되면 밑에 분석을 눌렀을 때 이런 밑에 이 파형이 안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트리거 레벨이에요. 자, 요런, 그 다음에 캠 포지션 센서 이 채널을 분석하는데 얘도 3200mV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4.39니까 3.5V라 그래봐야 뭐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은 충분하겠죠. 이 정도에서 읽으니까. 그죠? 이게 선택이 됐다면 여기서 분석을 딱 누르시면 이제 분석이 딱 되면서 뜨게 되고요. 요거는 데이터 양이 얼마 안 됩니다. 크랭킹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 36개 정도 되네요. 주기가. 만약에 설정된 분석 기능에 압축 압력 분석이 없으면 밑에 가서 찾으시면 돼요. 압축 압력 상대 편차 분석. 요거 클릭하시고요. 열기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4채널을 대전류를 선택해서 측정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잘 봐보시면, 자, 압축 압력 상대 편차를 분석하는데 대전류 채널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3채널 캠 포지션 센서의 이름을 가진 채널이 대전류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채널 가보시면은 캠 포지션 센서 B1 100일을 찍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4채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오셔가지고 다시 4채널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걸 변경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분석 눌렀습니다. 자, 분석 누르면 여기 보시면 캠을 분석하고 있어요. 예,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정확한 루틴에 정확한 채널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대전류를 선택해 드릴게요. 이게 수동 채널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분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위에 분석이 되네요. 이렇게 분석이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키워 보겠습니다. 자, 키워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거, 자, 여기 보면 좌측 더하기 우측 더하기면 한 채널씩 더 보는 거죠. 왜? 앞부분을 보거나 끝부분을 볼 때 자, 여기 보면 수직 분할, 제가 개별 실린더를 중요시 할 거냐, 이렇게, 그죠? 중첩 파형을 중요시 할 거냐, 이게 뜻이에요. 자, 보편적으로는 얘가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자르기, 요거는 줄이고 키우고, 너무 끝에 가 있으면 더 나쁘니까 줄여서 이렇게 중첩은 제대로 되는지, 그죠? 이렇게 해서
각 실린더별로 이렇게 개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수직 분할은 뭐냐면 전체에서 트렌드 곡선 쪽을 중요시할 건지, 왜? 여기 경향 그래프거든요. 얘가 뭉쳐 있다는 건 결국은 그 실린더의 높이 이런 것들이 균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것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파형을 더 크게 보겠다 싶으면 수직 분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파형 비율이 커지죠. 자, 여기가 대전류를 수동 채널로 변경시킨 이후에, 그죠? 분석 기능에서 여기가 정확한 채널을 선택하고, 그죠? 선택을 하고 분석하는 기능이었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대전류 파형에 노이즈가 많을 때는 확실하게 필터 처리를 해서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컷오프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얘가 120Hz 미만은 다 커트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끌어내려서 이렇게 10Hz까지 과감하게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다시 눌러주시면 굉장히 완만한 사이클로 높낮이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편차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트렌드 곡선에 보면 녹색이거든요. 녹색이 여기 보시면 4번 실린더에 해당하는 실린더입니다. 그러니까 로우 페이스 필터는 웬만한 노이즈들은 다 없애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키우고 줄이기 이거 이용하시면, 그리고 여기 트렌드 곡선 한번 볼게요. 이것도 더 내리게 되면 편차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녹색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은 어느 정도 겹치는데요. 확실하게 녹색은, 그죠? 분할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전체 압축 압력에서 4번 실린더가 높다는 얘기죠. 나머지 실린더가 조금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보시면 맨 밑에 파란색, 그죠? 파란색 3번 실린더가 가장 비율적으로 보면 낮네요. 그죠? 그리고 빨간색하고 노란색 같은 경우 1번 실린더하고 2번 실린더 밑에 여기 보시면 실린더 남바가 있는데요. 실린더 남바가 있는데 이 실린더 2번, 3번은 균일하고 4번에 비해서 3번 실린더가 낮은, 그리고 요게 10% 비율이 높아지면, 그죠? 미세 부조가 시작되는 이 타이밍 기반 분석으로 분석하는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